예, 응답하라 1988 거기에서 나온 것이 어남류와 어남택이었습니다. 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, 어남택 어차피 남편은 택이다. 이거였었는데요. 자, 물론 그 드라마의 결말은 택으로 최택이라는 그 바둑의 신동으로 끝났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남류라고 얘기한 류준열 씨요. 류준열 씨가 지금 악성 루머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? 유준열 씨가 지금 그 응답하라 1988에서 예. 그 덕선이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녀에 대해서 헌신적이지만 사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캐릭터라서 이번에 그 덕선이라는 캐릭터하고 최택이라는 캐릭터가 연결이 되면서 유준열 팬, 곧 정환이 혹은 정팔이라고 불리우는 이 층들의 팬들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. 화가 났는데 네티즌들이 지금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냐면 알고 보니 왜 채택 그렇게 그 덕선이 짝꿍으로 파트너로 결정이 안 됐는가? 사실은 유준열이 인성이 안 좋아서 그렇다. 인성이 안 좋아서 그 배우들이 제작진하고 배우들이 워낙에 뭐 유준열을 싫어해가지고 드라마상의 비중이 오히려 작아진 거다.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면서 그 관련돼서 이제 뭐 네티즌들끼리 갑론을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악성 루머잖아요. 그럼 인간성 좋으면 주인공 되겠네요. 네? 아, 인간성 좋으면 오래 비춰주려고 오래 살고 주인공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말입니다. 아니 세상에 그런 아니 좀 악성 루머를 퍼뜨려도 좀 되는 얘기를 하지. 그러니까 이제 유준열 씨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. 그 유준열 씨는 뭐 바깥 출입도 금하면서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소속사 측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일파만파가 되고 당연하죠.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 되는 게 요새 이제 루머가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멈추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. 근데 사실 요새 이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악성 루머 돌면은 그냥 너무 참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요.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고소도 잘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뭐 연예인이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이 고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고소도 했고 선처도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. 예전에는 고소 안 하던 단계에서 고소하고 선처하는 단계, 뭐 사과하거나 반성문을 선처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선처도 없다라고 해서 강경 대응하는 입장이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한류 열풍도 많고요.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드라마 아니면 가수 같은 경우 유명해지고 나면 그 할 수 있는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손상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요. 막대한 그 재산상의 이익과 연결이 되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주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다시 재창출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악성 루머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왜 김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악플러들을 일일이 고소하니까 악플이 떨어져 사라진다라고 하잖아요. 저 사람한테는 악플 달면 안 되겠다. 정말 고소하네.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면 안 된다. 강력하게 대응하자.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추세인 것 같고요. 또 법원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서 예전에는 봐주거나 뭐 초등학생, 뭐 중학생 많이 봐줬거든요. 최근에는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. 류준열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해에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지난해에 데뷔를 해서 이번에 응파를 통해서 그야말로 스타로 뜬 거거든요. 그런 시점에서 이런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소속사나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좀 되려고 하는데 광고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소문이 뜨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필요가 느꼈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이제 포상휴가를 외국으로 4박 5일 이 팀들이 다 가더라고요. 가는데 응팔팀들이요? 예, 응팔팀과 제작진 해갖고 막 전부 다 너무 갈만하죠. 예, 그게 아니 케이블에서 드라마 시청률이 17%를 올렸다는 18.5%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건 TNM에 쓰냐 니스냐에 따라 약간 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단한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그래서 공항 이렇게 보니까 일단 뭐 취재진도 구름처럼 몰렸고요. 예. 그 또 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.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준열 씨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. 지금 보니까 아까 어남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남은 것은 유준열. 그런 이제 신조어가 또 뜰 정도로 이번에 아주 어차피 남편이 유준열이 아니고 저는 이게 고소로 이렇게 갈 거는 아니라고 봐요. 왜요? 건건이 고소하는 거, 이 고소 많이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없어요. 대한민국처럼 고소 많은 나라 없어요. 맞아요. 저 위에 분들이 지도층 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고소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고발 공화국이 돼버렸는데 이거 인터넷 관련돼서 고소하는 거 뭐 못 참으면 해야겠죠. 그런데
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. 그런데 뒷받침이 안 된 게 뭐냐면 인터넷이 그렇게 보편화됐는데 인터넷 윤리 강령에 대한 학교 교육이 없어요. 학교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윤리 강령에 관한 어떤 그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걸 방지해 가야지 뭐 건건이 걸릴 때마다 고소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요. 저는 비전 없다고. 참고적으로요. 예를 들면 독일 데어 슈피겔 이게 가장 유명한 시사 주간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이 댓글 남기는 난이 없어요. 아예 기사에. 우리나라는 모든 언론사의 기사 밑에 그냥 전부 댓글 달게 돼 있잖아요. 네.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아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악성 댓글 달리면 어떻게 고소하시겠어요? 안 보죠, 저희는. 댓글 안 답니다, 아무도. 보면 열정 아유, 터집니다. 아유, 그거요. 뭐 그냥 나중에 적응이 되던데요. 근데 어쨌든 예. 응답하라 1988은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.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타지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어쨌든 참 보면서 기분 좋은 드라마였습니다. 기분 좋은 드라마였는데 좀 거기에 나온 분들 기분 좋게 칭찬하면 어땠을까요? 왜 그런 루머, 그런 악성 댓글이 달렸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.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